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일본 가고시마의 작은 도시에서 자란 한 젊은 여성이 부모님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으로 떠나는 용기 있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간호사가 되라는 가족의 기대를 뒤로하고 오직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 하나만을 품고 말이죠. 과연 리에는 낯선 땅에서 자신만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언어의 장벽을 넘어 한국어 교육자로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꿈을 향한 한 사람의 치열한 여정을 함께 지켜보시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에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고시마의 작은 간호대학 기숙사,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잠든 사이 리에만은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간호학 교재가 아닌 한국어 교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한국어 능력 시험 문제집, 한국 문법 책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리에는 한 문장 한 문장 정성스럽게 노트에 정리하며 외워나갔어요. 한국어의 미묘한 문법 구조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간절해 보였습니다. 때로는 사전을 뒤적이고 때로는 핸드폰으로 발음을 확인하며 말이죠. 그녀에게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리에가 졸업 후 지역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기를 바라셨어요.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직업이라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리에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고 언젠가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 자신만의 학원을 운영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특히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을 위한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신처럼 한국어를 사랑하게 된 외국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재미있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문학을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리에는 우연히 한국 대학의 국문학과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찾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어 교육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릴 용기는 없었습니다. 반대가 너무나 뻔했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리에는 몰래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소개서에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자신의 열정과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학원을 운영하고 싶다는 간절한 꿈을 담았습니다. 밤마다 몰래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드디어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리에는 큰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 해외 연수 기회가 생겼다고 말씀드린 거죠. 부모님은 딸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며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리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죠. 창밖으로 보이는 일본 땅이 점점 멀어지면서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어 교육자라는 새로운 인생을 향한 기대감도 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리에는 설렘 반 두려움 반의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한국의 공기는 왠지 다르게 느껴졌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글 간판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정말 한국에 왔다는 실감이 났죠. 특히 한국어로 된 모든 표지판들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대학 기숙사에 도착해서 만난 룸메이트는 부산 출신의 활발한 여대생 민정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예상과 달랐어요. 민정은 리에를 보자마자 어머, 일본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라며 반갑게 인사했지만 그 뒤로 이어진 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밥 먹을 때 소리 내도 되잖아요? 여기서는 안 돼요. 민정의 직설적인 말투에 리에는 당황스러웠어요. 문화가 다르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경험하니 생각보다 충격이 컸죠. 젓가락 사용법부터 인사 예절까지 모든 게 달랐습니다. 첫 주가 지나면서 작은 갈등들이 계속 생겼어요. 리에가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한국어 공부를 하는 습관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리에가 한국어 발음 연습을 위해 혼자 중얼거리는 것을 보며 답답해하는 시기였죠. 언어 장벽까지 더해져서 리에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어로 대화할 때 자신의 발음이나 억양이 어색하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한국어 교육자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왔는데 정작 자신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거죠. 어느 날 밤 리에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울면서 정말 집에 돌아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거짓말까지 하면서 온 곳인데 이렇게 적응하지 못한다면 한국어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도 허황된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리에는 부엌에서 무언가 끓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가보니 민정이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울었지? 소리 다 들렸어. 아픈 거 아니야? 민정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리에는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직설적이긴 해. 근데 나쁜 뜻은 아니야. 그냥 습관이야. 민정이 정성스럽게 끓인 죽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여긴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그리고 너 한국어 정말 잘해. 발음도 좋고 문법도 정확해. 그 순간 리에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민정과 리에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정은 리에에게 한국 문화를 차근차근 설명해주기 시작했고 리에도 일본의 문화를 소개하며 서로를 이해해 나갔죠. 때로는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대사를 따라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김 교수님은 특별한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한국어 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외국인 대상 한국어 수업 계획서를 작성해 보세요. 다른 학생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리에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과제였어요. 그날 밤 리에는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떠올려보며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해봤어요. 문법 중심의 딱딱한 수업이 아니라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리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수업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 드라마를 활용한 회화 수업, 한국 음식을 만들면서 배우는 어휘 수업, K-팝 가사를 통한 문법 학습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담았죠. 밤늦게까지 정성스럽게 작성했습니다. 다음날 수업 시간 몇몇 학생들이 자신의 계획서를 발표했습니다. 리에의 차례가 되었을 때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본 실용적인 한국어 교육 방법. 이라며 시작한 발표는 점점 열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리에가 제안한 문화체험형 한국어 수업에 대해 설명할 때 교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배우는 존댓말, 한국 시장에서 흥정하며 익히는 일상 회화, 한복을 입어보며 배우는 색깔과 옷, 관련 어휘 등의 아이디어가 신선했거든요. 발표를 마친 후 김 교수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셨어요. 그러더니 리에 씨,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네요. 특히 학습자의 관점에서 생각해낸 점이 인상적입니다. 실제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운 경험이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 리에의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같은 수업을 듣던 일본 유학생 유타로가 다가왔어요. 정말 대단해요. 저도 한국어 배울 때 그런 수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유타로는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지만 리에의 발표를 듣고 한국어 교육에도 관심이 생겼다고 했죠. 그날부터 리에는 매일 한국어 교육 방법론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들을 찾아 읽고 온라인으로 해외의 한국어 교육 사례들도 조사했어요. 특히 일본인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정리하며 효과적인 교수법을 고민했습니다. 민정도 리에의 열정을 보며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너 정말 이 일에 소질 있는 것 같아. 설명도 알아듣기 쉽게 잘하고. 민정이 모르는 일본어 표현을 물어보면 리에는 한국어와 비교해서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해주곤 했거든요.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리에는 이미 한국어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자료들을 정리해놓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작성하는 교수법 연구 노트는 리에에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의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 자료들을 모아둔 파일을 보며 스스로도 놀랄 때가 많았죠. 어느 날 민정이 리에의 연구 노트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야? 교수법 연구? 민정은 몇 페이지를 읽어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와, 이거 진짜 체계적인데? 너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민정의 진심 어린 칭찬에 리에는 부끄러워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이거 어디 발표해보면 어때? 요즘 대학에서 학술대회도 많이 하고 외국인 연구자 발표도 환영한다던데. 민정의 제안에 리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실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제가 외국인인데. 하지만 민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정은 리에 몰래 그녀의 연구자료를 정리해서 학과 학술대회에 발표 신청을 했어요. 리에가 평소 가장 자신 있어 하던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 방법론이라는 주제였죠. 외국인 학습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였습니다. 한 달 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에의 연구 발표가 학술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이었어요. 민정이 상장을 들고 뛰어와서 리에야, 너 상 받았어. 라고 소리칠 때 리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장을 여러 번 읽어봐도 현실 같지 않았어요. 소식은 빠르게 학과 전체에 퍼졌습니다. 일본인 유학생이 한국어 교육 방법론으로 상을 받았다는 것은 화제가 될 만한 일이었거든요. 김 교수님은 리에를 따로 불러 축하해 주시며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 보세요. 정말 특별한 관점이 있어요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의 한 언어교육원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리에의 연구를 보고 감동받았다며 시범 수업을 제안한 거죠.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 중인데 리에 씨의 교수법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리에는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술대회 우수상 소식이 현지 언론에 작게나마 소개되면서 이 소식이 일본에 있는 부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리에에게 아버지로부터 화가 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리에,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병원 연수가 아니라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며? 그것도 한국어 선생님이 되겠다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했어요. 리에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이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리에가 태어나서 들어본 것 중 가장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돌아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은 그만두고.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도 함께 들려왔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리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진심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이 일이 좋아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제 꿈이에요. 나중에는 제 학원도 차리고 싶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꿈? 한국어 선생님? 그런 걸로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거냐? 간호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버리고. 그날 밤 리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실망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정말 옳은 것인지, 부모님을 이렇게 슬프게 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어 교육이라는 분야가 정말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매일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시고 때로는 타이르듯 말씀하셨어요. 리에야,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교육업이라는 게 얼마나 불안정한 길인지 몰라? 학원 운영도 쉬운 일이 아니고. 어머니도 눈물 섞인 목소리로 제발 집으로 돌아와라고 애원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는 최후 통첩을 내리셨어요. 다음 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이제 우리 딸이 아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리에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모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가족을 잃고서라도 지켜야 할 꿈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민정은 울고 있는 리에를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 부모님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시면 말이야. 하지만 리에에게는 그런 위로도 소용없었어요. 가족의 사랑을 잃으면서까지 지켜야 할 꿈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며칠 동안 리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연구를 하려고 해도 집중할 수 없었고 수업에 가도 마음이 없었어요. 언어교육원에서는 시범 수업 일정을 문의해 왔지만 리에는 답변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유타로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리에 씨,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리에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고 유타로는 깊게 공감해 주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부모님은 경영학을 공부하라고 하셨지만 정작 제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해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는 없으니까요. 리에 씨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열정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유타로의 말이 리에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제서야 리에는 자신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리에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김 교수님이 개별 면담을 제안하셨습니다. 요즘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던데 무슨 일이 있나요? 교수님의 따뜻한 관심에 리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 귀국 압박,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혼란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김 교수님은 조용히 들어주시더니 잠시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러고는 리에에게 뜻밖의 질문을 하셨어요. 리에 씨, 처음 한국어 교육 연구를 시작할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리에는 그때의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설레고 두렵기도 했지만 뭔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는 기쁨이 있었어요. 특히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고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교육이라는 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습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죠. 리에 씨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운 경험은 그 어떤 교육자도 가질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에요. 교수님의 말씀에 리에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습자였지만 이제는 교육자의 관점도 갖게 된 거예요. 두 관점을 모두 가진 교육자는 정말 드물죠. 그런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은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리에 씨만의 고유한 영역인 거예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리에는 자신이 왜 이렇게 한국어 교육의 매력을 느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해요. 하지만 리에 씨,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진정 행복한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부모님도 결국 안심하실 수 있거든요. 교수님의 말씀이 리에의 마음에 깊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리에 씨가 연구한 교육 방법론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훌륭한 교육자가 될 자질이 충분해 보이거든요. 특히 일본인 학습자들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부분은 기존 연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창적인 관점이었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있었어요. 리에 씨의 연구를 처음 읽었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학문적으로는 아직 보완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교육자로서의 진정성과 열정이 담긴 연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 재능을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날 밤 리에는 오랜만에 한국어 교육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꿈에 대한 간절함을 모두 담은 체계적인 커리큘럼이었어요. 펜을 놓고 난 후 리에는 자신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리에는 부모님께 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자신의 진심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정성스럽게 담아서요. 한국어 교육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꿈,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만의 학원을 운영해서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싶다는 목표도 함께 적었습니다. 답장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리에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리에가 부모님께 편지를 보낸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에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언어교육원과의 시범 수업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일본인을 위한 실생활 한국어 프로그램이었죠.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가족들이 참석한다며 설레어했지만 리에는 혼자 졸업식을 맞이해야 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쓸쓸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확신도 생겼습니다. 한국어 교육자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기대감이 컸죠. 졸업식 당일 아침 민정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어요. 네가 혼자 졸업식 간다니? 말도 안 돼. 내가 너의 가족이야. 뒤이어 유타로도 왔고 같은 과 친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리에야, 축하해. 앞으로 훌륭한 한국어 선생님 될 거야. 친구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며 리에는 뭉클했어요. 졸업식이 끝난 후 김 교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리에 씨, 졸업을 축하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을 위한 한국어 교육 전문가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리에 씨를 추천했습니다.
며칠 후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본인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리에 씨의 연구 논문을 보고 꼭 함께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국인의 관점에서 한국어 교육을 바라본 독특한 시각이 정말 필요해요. 담당자의 말에 리에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에의 핸드폰이 울렸는데 일본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리에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화가 나거나 슬프지 않고 조심스럽지만 따뜻했습니다. 내가 보낸 편지 읽었어. 아버지도 여러 번 읽어보셨는데. 리에야,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구나. 어머니의 말에 리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상까지 받을 정도라면 진짜 재능이 있는 건가 보다고 하시더라. 전화를 끊은 후 리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민정이 옆에서 등을 토닥이며 다 잘 될 거야. 이제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됐잖아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언어교육원에서의 첫 수업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본인 학습자 10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이었어요. 리에는 자신이 연구한 교육 방법론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에 설레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었죠. 첫 수업날 아침, 리에는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교재와 한국 전통차, 그리고 학습자들과 함께 나눌 한국 과자까지 챙겼어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발음 연습을 하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한국어 선생님이야. 교실에 들어서자 10명의 일본인 학습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이도 직업도 다양했지만 모두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만은 같아 보였습니다. 리에는 그들의 모습에서 몇 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설레면서도 두려워하는 새로운 언어를 향한 순수한 열정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한국어 선생님 리에입니다. 리에가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하자 학습자들이 놀라워했어요. 선생님도 일본 분이세요? 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답니다. 리에는 자신이 준비한 특별한 교육 방법을 하나씩 선보였습니다.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배우는 존댓말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높임 표현을 익혔어요. 이 차 정말 맛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통해 형용사의 높임법을 배우고 더 드시겠어요? 라며 청유 표현도 함께 익혔죠. K-팝 가사를 활용한 문법 수업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학습자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가사에서 문법 포인트를 찾아 설명하니 딱딱할 수 있는 문법 수업이 즐거운 놀이처럼 느껴졌어요. 이 가사에서 과거형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모두가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학습자들의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이에요. 특히 회화 실력이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리에 선생님 덕분에 한국어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라는 피드백이 계속 들어왔죠. 언어교육원 원장님도 리에의 수업을 참관한 후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 혁신적인 교육 방법이네요. 학습자들의 만족도도 높고 실력 향상도 뚜렷해요.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원장님의 제안에 리에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6개월 후 리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어학원에서 일본인 전담 한국어 교육부서를 신설하면서 부서장을 제안한 것이었어요. 리에 씨의 교육 철학과 방법론이 저희가 추구하는 바와 정확히 일치해요. 함께 더 큰 꿈을 이뤄보지 않으실래요? 고민 끝에 리에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드디어 자신만의 한국어 학원을 열었어요. 리에 한국어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작지만 알찬 학원이었습니다. 일본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인기 학원으로 성장했죠. 개원식 날 부모님이 일본에서 날아와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학원 간판을 보시며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네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정말 기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리에는 매일 아침 학원에 출근하며 행복을 느낍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외국인 학습자들과 만나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일이 여전히 설레고 보람찹니다. 간혹 자신과 같은 꿈을 가진 젊은 외국인들에게 조언해주기도 해요.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익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과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리에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꿈을 향한 용기 있는 도전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성장의 이야기로 말이죠.